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2021년에 중개형 ISA가 등장하고 3년이 지났는데요. 이때 가입하신 분들이 첫 만기를 맞는 해입니다. 저도 최근에 만기된 ISA를 해지했는데요. 가입부터 운용, 해지까지 한 사이클을 완전하게 경험해보니까 저 역시도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 외에 실제로 해봐야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ISA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세금 우대저축의 주식판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주식 계좌와 동일하게 주식, ETF, 펀드, 채권같이 국내의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데요. 1년에 2천만 원씩 입금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하는 조건만 지키면 여러가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일반 주식 계좌는 배당금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이나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15.4%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에 대해서 ISA는 만기까지 모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밀어주고요. 만기가 돼서 해약을 할 때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면 9.9%로 저율 과세하는 혜택이 있죠. 그리고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만기 때 이익 본 금액과 손해본 금액을 통산해서 실제 이익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익을 본 종목과 50만원 손해본 종목이 있으면 일반 계좌는 수익 100만원이 발생하는 순간 15.4%를 과세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종목이 있어도 전혀 고려가 안 되는데요. ISA는 만기 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인 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금액으로 정하는 거죠. 실제로 손해본 게 더 많은데도 일부 이익 본 종목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ISA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일반 계좌보다도 더 먼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계좌예요. ISA에는 증권사에서 하는 중개형과 은행에서 하는 일임형 또는 신탁형이 있는데요.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요. 기왕이면 수수료가 없고 주식 거래가 편리한 증권사의 중개형 ISA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ISA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앱에서 계좌 개설을 누르면요. 어떤 계좌를 개설할 건지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ISA 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다 보면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공제 한도입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과세 대상 수익에 대해서 공제가 되죠. 단 서민형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어서요.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일 경우에는 3,8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개설할 때는 여러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가입이 되고요. 내가 서민형 조건에 만족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로 가셔서 소득 확인 증명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발급받아서 증권사에 제출하면 서민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만기일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최대한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만기를 길게 잡는다고 해도요. 어차피 3년이 지나면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길게 잡아두고 3년이 지나고 나서 해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돼요. 미리부터 3년으로 제한을 걸어둘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만기가 있다 보니까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언제든 내가 납입한 원금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수익까지 출금해야 할 때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15.4%의 세금을 내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반 계좌에 투자한 셈 치고 출금하면 되니까 절대 손해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만기일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극단적으로 내가 수익금까지 출금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라면 대부분 화면에 나오는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전체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내에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은 이상 투자는 일단 ISA에서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또 지금 당장 투자할 계획이 없어서 계좌 개설을 미루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ISA는 1년 단위로 2천만 원씩 한도가 정해지는데요. 이게 매년 2월 되기 때문에 지금 ISA를 만들면 첫 해에는 2천만 원, 둘째 해는 4천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내후년에는 6천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언제 갑자기 목돈을 투자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요. 이때 ISA를 미리 만들어 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우대를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ISA에 가입하고 운용을 하다 보면 3년이 지나게 되고요. 이때쯤 증권회사에서 문자로 계좌 만기를 알려줘요. 계좌를 해지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계좌를 해지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해지 후 재가입을 하면 소득 공제 한도가 초기화돼서 일반형에선 200만원, 서민형에선 400만원의 공제를 받는 걸 3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결정하려면 내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만지를 봐야 되는데요. 각 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찾기 어려우시다면 증권사에 문의해서 현재까지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인지 물어보시고요. 그 금액이 200만원 혹은 400만원을 넘었다면 이제부터 이 계좌는 소득공제 혜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9.9%의 저율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해서 공제 한도를 초기화시키고 다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투자금이 크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ISA를 재가입하면 소득공제 한도뿐만 아니라 납입 금액 한도도 초기화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ISA를 운영해서 6천만 원의 돈을 쌓아놨는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첫 해에는 2천만 원밖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의 돈은 어쩔 수 없이 세금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에 넣어서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15.4%를 그대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ISA에 넣은 2천만 원에서 10% 수익이 발생하면 200만 원은 세금을 전혀 안 낼 수 있는데요. 나머지 4천만 원을 넣은 일반 계좌에서 10% 수익이 발생하면 400만 원이고요. 15.4%면 61만 6천 원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만약 ISA를 해지하지 않고 그냥 만기 연장을 했다면 6천만 원의 10%, 그럼 600만 원의 9.9%인 59만 4천 원만 내면 되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내 투자금이나 예상 수익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결정하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도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 댓글에는 해지가 유리하다, 아니다, 재가입이 유리하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각자 투자 금액과 예상 수익이 다르니까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해지 후 재가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ISA를 해지하고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모든 변수를 다 뚫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연금저축 펀드는 ISA보다 더 혜택이 많은 계좌인데요. 과세 이연 혜택은 동일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까지 저율 과세에서 ISA의 9.9%보다도 더 낮은 세율이에요. 연금저축 펀드를 별도로 가입하면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매년 납입금에서 600만원 한도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펀드가 가장 혜택이 크지만요. 55세까지 가져갈 만한 확신이 없을 때 ISA를 이용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ISA로 3년간 운용을 해보고 나서 이 돈은 55세까지 가지고 갈만 하겠다 싶으면 그때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때 이전하는 금액은 액수 제한이 없어서요. ISA에 재가입할 때처럼 한도 초과로 투자를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때 이전되는 금액은 3천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3천만 원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했다면 10%인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ISA에서 소득공제랑 저율 과세 혜택을 받고 또 이걸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같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55세까지 유지할 만한 여유가 된다면 ISA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전한 돈도 세액공제 혜택만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면 일단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시고 연말까지 기다려 봤다가 그때 가서 세액공제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시면 돼요. 또 지금 당장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제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다음 해로 2월도 가능하니까요. 웬만하면 그냥 이전을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ISA의 가입부터 유지, 만기 후 처리 방법까지 한 사이클을 알아봤는데요. 결국 결론은 ISA 계좌는 일단 만드는 게 이익이라는 거고요. 3년 후에 유지할지 더 길게 연장할지는 수익금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기간에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까지 하시는 게 가장 이익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게 정답이라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는 알려드렸고, 그게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맞다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걸 결정하실 때 그 선택지나 조건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모든 결정은 기간 제한이 있어서요. 소득공제 혜택이나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ISA가 만기되고 30일 이내에 해지를 하셔야 되고요. 연금저축펀드로의 이전은 60일 이전에 진행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ISA를 해지할 때는 모든 상품을 다 매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데요. 상품을 매도하고 나서 영업일 기준 3일 후에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위험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모든 종목을 다 팔고 돈이 들어오는 3일 동안 가격 변동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ISA의 가입과 운용, 해지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ISA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고 싶으신가요? 유한타증권에서 신규 고객 이벤트로 기프트콘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 치킨 쿠폰을 100% 지급해드리고요. 기존 고객도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 3만원 이상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문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방문 경로에 머니 바게트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벤트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